오늘 저는 바로 그 속삭임, 즉 여성이 한 남성에게 깊은 호감을 넘어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을 만큼 강렬한 이끌림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5가지의 결정적인 몸의 증표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과 소통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이며 당신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더하기를 바라며 그 전에 잠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의 자연스러운 감소로 인해 성적인 욕구가 예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장 젊고 생물학적으로 왕성한 시기인 20대보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적인 욕구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새롭게 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진화 심리학자인 데이비스 퍼스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과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기더라도 혹시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욕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생물학적, 사회적 위험이나 부담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폐경기가 가까워지거나 혹은 지나서 더 이상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40대 이후가 되면 이러한 생물학적인 제약과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의 경우 대부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거의 모두 소진하게 되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하게 되는 40대, 50대가 되면 여성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욕망에 다시 귀 기울일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중년 여성이 그렇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 역시 남성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일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결코 남성보다 덜하지 않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나 편견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남성들처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느끼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욕구가 강하게 끌어오르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남성 앞에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오늘 당신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여성은 쉬워 보인다거나 해프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선교기라는 강력한 본능의 발현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상쇄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최상의 짝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발달시켜 온 매우 뿌리 깊은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다양한 종류의 간접적이고 은밀한 신호들을 보내서 상대방 남성이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암호를 보내고 그 암호를 해독해줄 지혜로운 파트너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앞서 제가 도입부에서 강조했듯이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이렇게 애타게 보내는 무의식적인 호감과
이끌림의 신호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 해석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안타깝게 놓쳐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은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호감이 있고 그와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을 만큼 강렬한 이끌림을 느낄 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여주고 어떤 신호들을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암호들을 하나씩 해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어떤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보여주며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지 그 5가지 핵심적인 증표들을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부디 오늘 영상의 끝까지 집중해서 그 귀중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그 첫 번째 증표, 목덜미를 부드럽게 드러낸다. 가장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발현되는 강력한 신호는 바로 여성이 남성 앞에서 자신의 목덜미 혹은 목선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소통 전문가이자 비언어적 행동 분석가인 토니아 라이먼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고 신뢰하는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 옆부분이나 목덜미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여 목선을 길게 드러내 보이거나 혹은 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목덜미 부분을 은근하게 노출시키는 행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목일까요? 목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굵은 혈관들, 즉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급소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맹수들이 사냥감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노리는 부위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처럼 자신의 가장 취약하고 방어되지 않은 부위를 상대방에게 스스럼 없이 보여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오히려 매우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복종 혹은 수용의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남성 앞에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부드럽게 넘기면서 하얀 목선을 보여주거나 혹은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려 상대방을 바라보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자신의 여성스러운 매력을 어필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표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된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 언어는 때로 그녀의 입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여성은 내 앞에서는 그녀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대화 중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내게 온전히 집중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의미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계속 넘기거나 손가락으로 꼬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상대방 남성으로 인해 가슴이 설레거나 긴장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들입니다. 특히 자신의 몸이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상대방을 만지고 싶지만 사회적인 규범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대체 행동 혹은 전이 행동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의 머리카락 끝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내가 갑자기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거나 나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술을 살짝 핥거나 깨물거나 혹은 내 앞에 있을 때 유난히 얼굴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달아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미세한 행동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호감과 설렘을 숨길 수 없어서
그녀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아주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호감의 신호들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들 대부분은 남성보다 머리카락이 긴 편인데 머리가 긴 경우 무언가를 먹거나 고개를 숙여 작업에 집중할 때는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성이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할 때만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머리를 내려놓는다면 이것은 여자의 오랜 습관 때문에 단순히 편의를 위해 머리를 넘기면서 목선이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니 이것을 보고 섣불리 내게 호감이 있어서 목선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맥락과 평소 행동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그 2번째 증표, 쇄골이나 가슴골을 은근히 노출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즉 강한 이끌림을 느끼는 남성에게 은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때로는 매우 확실한 시각적인 효과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많이 분비되어서 성적인 욕구가 강해지면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몸매를 강조하거나 노출이 있는 소위 야한 옷을 입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흔히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몸에서도 소량 분비되며 특히 선교과 활력 그리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배랑이 즈음에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유독 배랑이 때 평소보다 더 과감한 옷차림을 하거나 화장을 더 진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경쟁심을 부추기는 특성 때문입니다. 즉, 배랑이에 일시적으로 분비량이 증가한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뇌를 자극하여 지금이 바로 너의 유전자를 남길 최적의 기회이니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이고 성적으로 어필하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여성들은 이성 앞에서 다른 여성들보다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경쟁심 또한 평소보다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특히 이성의 눈에 띄고 싶어지고 주목받고 싶어져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조금 더 있거나 몸매가 강조되는 과감한 옷을 선택하고 화장을 더 공들여 진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배랑이 시기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평소보다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이며 성적으로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의 데이트 신청은 더 잘 받아주는 반면 동시에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는 더 강한 경계심과 경쟁심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적인 욕구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하고 싶어진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의 외모나 옷차림과 같은 시각적인 자극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10분 활용하여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자신의 풍만한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가슴골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셔츠를 입고 가슴 부분의 단추를 여러 개 풀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성의 시선을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 포인트로 유도하려는 매우 직접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몸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너무 깊이 파인 옷은 만약 가슴이 그다지 크지 않은 여성이라면 그 효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야하게 보여서 오히려 싸구려처럼 보이거나 부담스럽다는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리드하는 데 능숙한 소위 고수인 여성들은 그리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가슴골이 훤히 보이도록 깊게 파인 옷보다는 오히려 어깨선이나 목선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쇄골이 살짝 드러난 옷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놓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일 듯 말 듯 가릴 듯 말 듯한 그 아슬아슬함이 남성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욱 강렬한 성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매력적인 여성들은 몸매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과도하게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오히려 어깨선이나 쇄골 혹은 등 라인이 살짝 보이는 정도에 세련되면서도 은근한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여성들의 이러한 계산된 듯한 혹은 무의식적인 노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가슴골이나 가늘고 하얀 쇄골 혹은 매끄러운 목선을 보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지고 본능적인 매력에 쉽게 빠져들어 무장 해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작정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유혹하거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면 평소와는 다른 조금 더 과감하게 파인 옷을 입고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녀가 평소와는 달리 가슴골이나 쇄골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와 당신 앞에서 유난히 야릇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발산한다면 그것은 오늘 나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나왔다. 는 혹은 오늘 밤 당신과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는 매우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신호를 잘 포착하셔서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그 3번째 증표, 남자를 향해 다리를 꼰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 여성이 다리를 꼬는 자세, 그 자체는 매우 흔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함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방어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성이 다리를 꼬면서 그 다리의 방향, 특히 다리 끝 더 정확히는 발끝의 방향을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매우 강력한 호감과 이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리를 꼬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의 발끝에 향하는 방향입니다. 세계적인 인간 행동 전문가이자 몸짓 언어의 대가인 앨런 피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손이나 얼굴 표정은 때때로 사회적인 학습이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다리와 발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 상태와 진짜 의도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손은 거짓말을 해도 다리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다리 자세와 발끝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당신과 마주 앉은 여성의 꼬고 있는 다리의 발끝이 정확히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이 나는 지금 당신에게 관심이 가고 있으며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상대방 남성에게 호감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때는 다리를 꼬고 있지 않거나 혹은 다리를 꼬더라도 그 발끝이 남자를 향하지 않고 바깥쪽이나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탈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하필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다리를 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리를 꼬는 자세 자체가 여성의 다리 라인을 더욱 매끄럽고 길어 보이게 만들어 시각적으로 더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은근하게 발산할 수 있는 것이죠.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배우 샤론 스톤이 보여주었던 정말 매혹적이고도 위험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자세가 가진 시각적인 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리를 꼬는 행동은 자신의 몸의 중심부를 상대방에게 더 가깝게 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개인 공간의 침범과 허용이라는 맥락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과 마주 앉은 여성이 다리를 당신 쪽으로 깊숙이 꼬고 그 발끝까지 정확히 당신을 향하며 동시에 상체까지 당신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을 향한 매우 강력하고 복합적인 이끌림의 신호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그 4번째 증표, 자주 웃어주고 애교를 부린다. 여성은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혹은 유혹하고 싶은 남자 앞에서는 표정과 말투,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까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차갑게만 보이던 여성이 특정 남자 앞에서만 유독 콧소리가 섞인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말끝을 부드럽게 늘리거나 평소보다 한두 단계 높은 톤으로 밝고 명랑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남자에게 자신의 여성성을 최대한 어필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남성은 본능적으로 여성성이 강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여자에게 더 강한 매력과 이끌림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관심과 호감을 끄는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환하게 웃어주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고 매력적으로 활짝 웃는 그 미소만큼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표정이자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자주 웃는 표정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객관적으로 높인다는 결과들이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여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평소보다 과하게 애교를 부리거나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까르르 소리 내어 자주 웃거나 혹은 그윽한 눈빛으로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강력하게 성적으로 어필하고 있으며 당신과의 관계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평소의 행동이나 말투에서도 원래 애교가 많고 살가워서 누구에게나 여성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여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자의 말투가 애교스럽거나 표정이 밝다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섣불리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그녀가 보이는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다른, 즉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보이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평소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동성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 그 차이를 비교적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의 평소 모습을 알 수 없다면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이나 찻집 같은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녀가 식당 종업원이나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투나 행동 표정 등을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만 유독 과한 애교를 부리거나 웃음이 훨씬 더 많고 가끔 빤히 쳐다보는 등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을 향한 특별한 호감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니 빨리 알아차려서 두 사람 사이에 야릇하고 설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투와 표정만으로는 아직 가능성만을 보여주었을 뿐 그녀의 진짜 속마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신호들, 즉 시선이나 공간, 자기 개방, 촉감과 같은 여러 가지 신호들과 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그 마지막 5번째 증표,
매혹적인 빨간 옷을 입는다. 여성들은 때때로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남성을 유혹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색깔보다도 유독 빨간색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 색깔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매우 흥미로운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몇몇 주목할 만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에게 더 강하게 끌리고 그녀를 더 매력적이며 성적으로 개방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빨간색의 효과는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조류나 영장류 사회에서도 짝짓기 시기에 암컷이 붉은색 깃털이나 피부를 드러내어 수컷을 유혹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니 매우 뿌리 깊은 본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8년 저명한 심리학자인 앤드류 엘리엇 교수와 다니엘라 니에스타 교수가 함께 발표하여 큰 화제를 모았던 한 논문의 제목은 아예 낭만적인 빨강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색깔이라는 시각적인 요소가 여성의 인지된 매력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에서 제일 매혹적인 색깔이라는 것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똑같은 여성의 사진이라도 그 배경을 빨간색으로 했을 때가 다른 색깔, 파란색, 초록색, 흰색을 배경으로 했을 때보다 남성 참가자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심지어 남성들이 그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의향 또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체스터 대학의 아담 파지다 교수는 이러한 빨간색이 왜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남성 참가자들은 똑같은 여성이라도 빨간색 셔츠를 입었을 때가 흰색 셔츠를 입었을 때보다 성적인 관계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일 것 같다고 예상하는 비율이 무려 30할이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빨간색은 여성이 성적으로 더 수용적이고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신호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남성들로 하여금 그 여성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무서운 점은 남성 참가자들이 이러한 빨간색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 전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본능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파지다 교수는 여성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조언 하나를 덧붙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심 있는 남성을 만난다면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하게 당신의 매혹적인 느낌을 뿜어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매력도를 순식간에 30할이나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과도 같죠. 하지만 그 효과가 강력한 만큼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빨간색의 그 강렬한 힘에 이끌린 나머지 당신이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다른 남성들까지도 당신에게 귀찮게 접근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옷장 속에 아주 매력적인 빨간색 옷 한 벌쯤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순간에만 꺼내 입으면 분명히 그날 당신은 다른 날과는 뭔가 달라 보이고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호감이 있거나 썸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다음 데이트에는 용기를 내어 빨간색 옷을 입고 나가 당신의 숨겨진 매력을 마음껏 어필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이 잠자리 하고 싶을 때, 즉 강한 이끌림과 호감을 느낄 때 보여주는 5가지의 핵심적인 증표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잠자리 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첫 번째, 목덜미를 부드럽게 보여준다. 두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은근히 보여준다. 세 번째, 남자 방향으로 다리를 꼰다. 네 번째, 자주 웃어주고 애교를 부린다. 5번째, 매혹적인 빨간 옷을 입는다.
부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증표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